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호응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호응만큼이나 오늘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예상과는 다르게 갭뜨고 시작해서 밀렸습니다. 강하게 좀 불기둥을 뽑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양봉 시세가 나오는 시발점이 되기를 좀 간절히 바랬습니다만, 반대로 외인과 기관의 어떻게 보면 차익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실은 전 단기 트레이딩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본다라거나 아니면 길게는 2, 3일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이슈가 발표되면 수익을 확정하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예상하던 방향대로 가지 않아서 그냥 손절을 하고 손실을 그냥 확정을 하고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매매를 주로 합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겠다. 왜냐하면 이 제가 설명드린 금액이 뭐 이런 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금액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시즌과 함께. 아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거나 영상을 올린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린 게 많을 거예요. 뭐 파셀코도 있고요, 최근에는 유비케어도 있고요, 알서포트도 있습니다. 시즌도 불꽃 시세 나오고서는 그때부터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꽃 시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빠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 커뮤니티에도 그거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은 시즌에 관련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생각은 하는 매도 시점은 변함이 없어요. 매도 시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하게 양봉을 뽑아내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가 매도로서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중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셀트리온 시총 순위가 코스닥 1등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순위고요.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는 물론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그죠?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거의 독보적이에요. 13조 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다는 것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전체 비중의 약 5%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물론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 무거운 종목에 속하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 혹은 스윙적인 측면에서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고, 만약에 자금이 여유가 없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냥 털고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보고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그리고 계속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거란 말씀 드려서 그 전에 영상을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단 몇 프로라도 수익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심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고요, 차트를 좀 계속 봤는데, 우선은 보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요, 일분봉으로 그냥 넓게 펴서 보죠. 일분봉으로 봤을 때 오늘 장중에 갭 뜨고 시작해서 10만원 찍었습니다. 10만원을 찍고 쭉 밀렸어요. 그래서 99,000원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업종 차트로 봤을 때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코스닥의 일봉 차트가 오늘 보시면, 이게 일봉으로 보니까 조금 더 좁혀지지가 않네요. 제가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3분봉 차트를 보면요, 역시 코스닥도 오늘 695포인트까지 갭을 띄워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우왕좌왕 하다가 쭉 막판에 밀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지만 갭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버티는 듯 하다가 쭉 밀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간에서 버텼다고 하면 이 전고점을 가느냐 다시 밀리느냐의 부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버텨주는 척 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도 좀 그렇게 하다가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고 매동을 되게 궁금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매매가 마이너스로 많이 떴기 때문에 장중에 분명히 매도가 기관에 의해서든 외국인에 의해서든 나왔을 거라고 뭐 추측은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버렸습니다. 특히 금투에서, 네, 연기금에서도 그렇고요. 어찌됐건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찍고 밀려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설명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도 호가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000원, 그리고 5000원,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단위가 바뀌면 그때의 호가창에 있는 금액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금액들을 돌파할 때는 사실상 저는 좀 강한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제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금액들을 돌파할 때는 상당한 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 장기 이평선은 보통 저는 300이평선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120이평선을 봅니다. 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그 돌파하는 걸 버틸 때에는, 그럴 때는 그만한 힘이 필요하고, 또 그 장기 이평선을 또 뚫기가 어렵지만 또 뚫고서 만약에 그 아래로 꺾이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장기평선에 한번 길게 볼게요. 이렇게 장기평선이 이거거든요. 이게 302평선입니다. 302평선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는 302평선, 122평선 하거든요. 302평선은 일봉상으로, 그리고 분봉상에는 122평선. 근데 이 장기평선을 보면 이게 302평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지금 보면은 이렇게 뚫기 전에 여기서 한번 딱 뚫어줬잖아요. 이때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밀렸어요. 이렇게 밀려놓고 다시 이 302평선 뚫고서 여기서 버텨주니까 이 밀려도 일봉상으로 이렇게 밀려도 이 장기평선을 버텨주고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단 말이죠. 참 재밌어요. 차트를 보다 보면. 주식을 봤을 때 물론 단기 트레이딩을,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저는 호가를 보거든요. 호가하고 분봉을 보면서 주로 트레이딩 하는데, 이게 모바일로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바일로 하면서도 이 분봉, 일봉하고 그리고 호가창을 계속 보면서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렇게 뚫려고 하는 이런 힘들은 다시 여기를 복구해 줬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밀리지만 다시 복구해 줬을 때는, 안착했을 때는 여기가 오히려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이 10만원이라는 것을 돌파한다는 건 어느 종목이나 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만원을 돌파할 때, 그리고 5만원, 그리고 10만원은 어느 종목들이나 다 그렇게 쉽게 그냥 쑥쑥 돌파하는 건 좀 전 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이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뽑으면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랬는데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좀 그 양봉이 나오면서 일봉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쌍봉의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치고서 빠졌다 쌍봉이.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기준을 이거로 잡습니다. 이 양봉의 상단. 지금 이 양봉의 상단을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지지선은, 그리고 첫 번째로 돌파해야 되는 금액은, 첫 번째 돌파해야 되는 금액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음봉의 상단의 몸통의 상단, 여기를 과연 뚫고서 버텨주느냐. 근데 오늘 못 버텼어요. 갭 두고서 밀려버렸죠. 그 다음은 이 강하게 상승 터진 양봉의 몸통인 겁니다. 이 몸통. 근데 오늘 이 강하게 상승이 터졌었던 양봉의 이 몸통 금액을 89,000원, 뭐 9만원쯤 돼요. 거길 찍고 살짝 올라와줬습니다. 가장 베스트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의 3위평선 혹은 5위평선을 깨지 않고 그냥 올라와줬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 금액이겠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5위평선이 있거든요. 한 92,000-93,000원 정도까지 올라와서 마감했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5위평선은 깼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렇지만 1차적으로 지지를 해야만 되는 선인 이 89,780원 정도, 이 양봉, 그러니까 정확히 금액을 한번 보죠. 뭐 얘가 30% 말았을 때 89,700원이네요. 이 상한가 갔을 때.
한 이 정도까지 1차적으로 지금 저항을 받아서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분봉상으로 제가 30분봉을 좀 보는데요. 왜냐면 3분봉상으로 매매를 해도요, 30분봉상으로 보면서 있어야 매매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빠지고 움직이고 좀 버텨주는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분봉상의 중장기 지표라고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0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122평선입니다. 오늘 30분봉상으로 122평선을 깨지 않고 바로 위에서 마감했어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30분봉상으로 122평선을 돌파한 게 언제냐면요,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살짝 눌려주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오늘 밀린 게 이 정도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 예. 그래서 보면 오늘 30분 봉상으로는 정확히 바로 위에 이 32평선 30분 봉상으로 120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눌릴 개연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봤을 때 이렇게 좀 눌렸었잖아요. 살짝. 그러면 살짝 더 눌리면서 매동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이번엔 개인들이 셀트리온 더 많이 빠지겠다, 고점에서 물렸다 이러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걸 기관과 외인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평선은 어쨌든 지켜주는 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 봉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고, 1봉상으로 1차적으로 이 89,700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느냐 종가상으로, 그리고 얘가 밀렸을 때는 볼린저 밴드 이 중앙선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볼린저 밴드 중앙선까지. 그래서 우선은 내일은 전 관건은 그러고 봐요. 우선은 얘가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타주느냐. 만약에 얘가 음봉을 내리꽂으면서 여기 한번 음봉이 나오고 이걸 또 빼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캔들의 중심 가운데까지도 밀어버린다. 8만원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추가로 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개인의 물타기 수급만 들어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뭐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이거 혹시 방향성 완전 꺾여서 한동안 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언젠가 분명히 오를 거라 생각해. 왜냐면 6월달 진단 키트 있지. 현재 지금 셀트리온 기준 베이스에서 코땡땡 바이러스 관련돼서 백신 만들고 있지. 그 이슈가 있는데 빠진다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2분기, 3분기, 4분기 발표하는데 그 실적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해요. 빠질 거라고는. 당장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조정에서도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지금 수익인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밑에서 받아서 다시 사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쥐고 있다가는 수익 반납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눌리면,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말씀드린 이 라인하고 여기 볼린저 밴드 중앙선까지 눌리면 그거는 뭐 익스큐즈 하면서 한번 좀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걸 깨버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동도 만약에 개인은 사고 외인 기관이 털어버린다, 아니면 혹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NHN 사이버 결제 뭐 다날 이런 종목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뉴스 떴는데 이게 언택트 수혜주긴 한데 임원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셨대요. 지금 뭐 대표님부터 다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하신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뜬다라거나, 뭐 블록들이 또 뜰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임원진이 자사주를 막 팔았다, 갑자기 자사주 매도에 대한 어떤 이슈 떠가지고 빠지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우리들. 그죠? 아니면 뭐 셀트리온도 갑자기 꼭 뭐 알서포트처럼 어디 투자했다가 옵션에서 완전히 빠그려졌다, 뭐 이런 손실을 끼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는 기관과 외인도 투자했다가 수익 실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10만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어쨌든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래야지 수익 실현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다손 치더라도 외인과 기관은 다시 상승을 타면 또 그 금액에서 사서 올리고 다시 또 매도를 치면서 이익 실현하고 이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10만원을 떴다가 10만원을 찍었다가 밀려버렸으니까 외인 기관은 절대 안 살 거야.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의 어떤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뭐 말 못할 정도로 터진 것도 아니고요.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요. 뭐 진단 키트가 됐건 뭐 셀트리온 진단 키트는 기존에 있었던 키트보다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는 뭐 뉴스가 있던데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해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을 좀 더 앞당긴대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를 고치고자 하는 회장님의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뉴스가 될 수가 있고요.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합병에 대한 부분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조금 더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매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좀 어떨까도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은 괜찮다라고 좀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봉상으로 저는 내일 좀 30분봉 지켜보려고 해요. 30분봉상으로 120평선 지금 버텨줬는데 이게 깨고 내려와 줄지 내려오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막 내려올지 아니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서 좀 조정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 위에서 요거 좀 지워볼게요. 안 보이니까 얘가 이 라인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좀 들어가주는 여기서 음봉 양봉 막 이렇게 하면서 차트 갑자기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을 들어가면서 상승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조정이 좀 되면서 이렇게 횡보했던 부분들처럼 이렇게 또 그림이 나와주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지켜볼 요량입니다.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1일비 한다라고 하면 뭐 사실 투자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이걸 팔고 다른 데 들어갔다가 엇박자 나가지고 그건 손실보고 이건 또 날라가고 이러면 또 황당하거든요. 그 느낌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에 개개인이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관심 있다면 개개인이 어느 정도 금액이 오면 이거는 충분히 사볼만 하겠다. 어느 정도로 지켜주면 이건 반등의 소지가 있다. 충분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우선은 뭐 워낙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등이고 하니까 당연히 관심 많으시고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이쪽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단 몇 프로로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 또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쭉 빼서 정말 다시 한 8만원 정도까지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볼 요량이지만 이 정도까지 빠지면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안 들면서 또 뭐 어떤 기사가 뜨면서 엉뚱하게 밀어버리면 그때가 뭐 매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뭐 매동도 좋지는 않았고요. 그렇습니다만 오늘 코스닥에서 뭐 전 종목 중에요 4개 상한가고 589개가 상승이고요. 81개 보합이고 660개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반절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코스닥도 뭐 좋지는 않았고요. 왜냐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못 가는데 뭐 지수가 상승하긴 또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그렇게 지수가 좀 빠졌지만 뭐 지속적으로 계속 셀트리온이 3음봉 만들면서 적산병 띄우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쭉 빼버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쌍봉을 만들고 정말 빠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지지점을 좀 높여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됐던 부분들 이 정도 레벨에서 레벨업하고 밀리면서 레벨업하고
레벨업하면서 또 밀리면서 다시 레벨업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말씀드리는 게 좀 길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매하신다면 참 재밌는 시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아주 안 좋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리스크가 떠서 시장이 밀려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코땡땡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옛날에는 한일 무역 전쟁도 있었죠. 뭐 그런 등등의 어떤 이슈는 아직은 기존에 있었던 이슈 플러스 알파의 어떤 안 좋은 이슈는 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그러길 좀 바라고 점점 더 좋은 뉴스만 좀 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용 물량이 좀 높아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참 여기까지만. 개인의 지금 신용 융자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지금 9조 정도, 거의 10조 가까이 됐던 게 이렇게 쫙 빠지는 지금 9조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그만큼 투자에 많이 임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은 다 익절해버리고 빨리 나오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늦은 시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